하지마. 자, 정신 차리고요. 네, 저 주세요. 프린트 너도 없어? 교재 안 가져왔어 이거? 있어야 돼요. 잠깐만요. 버린 건 아니겠지? 아, 아닐걸요. 그 내신 교재 버렸던 거 저건 있을 거예요. 아이씨. 시험 대비 교재. 버려도 되는데. 얘는 4단원까지 할 거란 말이야. 2학기 때도 쓸 건데. 에? 어? 버렸어. 저 아까 말했잖아요. 버린 것 같아. 야, 내용이 4단원까지 적용되어 있는데. 짜증나게. 그럴 수 없죠. 뭐 그럴 수 있죠. 아, 짜증나. 그래도 이제 제일 힘준 단원이 1단원이라 이 기본 교재는. 저는 막 기말고사에 1단원권 안 나오고 아, 누적이 아니라고? 그런 경우는 없죠. 저 작년에 그랬거든요. 너네 선배? 아니요. 아, 통합과? 아니야. 거의 없어. 자, 우리말이야. 원자 모형으로 넘어갈 거야. 응?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하고 넘어갈 건데, 자, 23쪽이야. 프린트 있는 사람 몇 장만 넘기면 될 거고, 교재에 있는 친구는 23쪽 이렇게 펴주면, 볼턴, 톰슨, 러더퍼드, 보어, 현대적 모형 이렇게 있어. 원자 모형 이름을 쓰자. 볼턴은 쓰지 말자. 볼턴은 뭐 단단한 공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톰슨 밑에 뭐라고 써? 푸딩 모형. 톰슨 밑에 푸딩 모형. 자, 러더퍼드 밑에 뭐라고 써? 행성 모형. 행성 모형. 자, 보어 밑에는 궤도 모형. 그리고 현대적 모형 밑에는 뭐라고 써? 전자 구름 모형. 전자 구름 모형이야. 이렇게 써주자. 요 그림과 모형 이름 연결시켜 주자.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이제 보어 모형, 궤도 모형이거든. 보어 모형 말이야. 거기에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밑줄 치자.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밑줄 치자. 수소 원자선 스펙트럼 설명. 얘들아, 수소 원자선 스펙트럼 들어봤니? 들어봤어? 한때 물리학계에서 이 스펙트럼을 연구한 게 유행이었어. 유행. 굉장한 유행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기도 하고 했는데, 뭐 빛만 보였다 하면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막 스펙트럼을 조사해봐. 그래서 빛을 연구하게 됐는데, 빛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빛의 에너지가 뭐에 비례해? 빛의 에너지가 빛이 파동이라고 할 때 뭐에 비례하게? 뭐에 비례해? 진동수에 비례해. 진동수. 뭐에 반비례해? 파장에 반비례해. 그 진동수로 빛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과정은 과탐 영역에서 물리원에서 빛의 에너지 공식을 하F 이렇게 쓰더라고. 우리 때는 하누였거든. 하F 이렇게 쓰더라고. F는 뭐야? frequency. frequency. 하는 뭐야? 뭐 상수,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상수. 자,
자, 중요해 안 중요해? 물리하는 녀석들이나 중요해. 우린 하나도 안 중요해. 몰라도 돼. 머릿속에서 지워도 돼. 그리고 말이야. 화학에서는 예전에 이거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지 오래야. 사라진 지 오래야. 뭐 오래되진 않았다. 뭐에 반비례해? 파장에 반비례해. 이게 생각을 해보면 상대성 이론이라고 들어봤니? 들어는 봤지? 상대성 이론이라고. 우리가 정지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정지인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뭐 이거야. 근데 절대적인 기준은 뭐야? 빛의 속도야. 빛은 말이야. 어떤 거든지 속도가 똑같아. 뭐 이거지. 돼? 우리가 빛의 속도의 99%로 달리면서 프레시를 들고 가도 거기서 나가는 놈은 빛의 속도야. 그지? 얘는 빛의 속도의 1.99배 99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야. 뒤로 하면 느려져야 될 텐데 안 느려져. 뭔 말인지 알아? 이상하지? 이게 상대성이 기본이야. 그래서 빛의 속도가 절대 속도다라고 표현이 돼가지고 빛이 파동이잖아.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빛이 가는데 요렇게 가는 게 1번 빛, 요렇게 가는 게 2번 빛. 출발해서 도착하는 건 어때? 똑같이 도착해야 되지. 누가 더 빨라? 똑같아. 그럼 누가 에너지가 더 크겠어? 얜 느긋하게 가는 느낌이겠지. 얜 겁나 빨리 움직이는 느낌이고, 그지? 그래서 파장이 짧은 놈의 에너지가 크다고 생각하면 돼. 아무튼 되겠니? 빛의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말이야. 요 파장으로 에너지를 구분했을 때 너희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영역 무슨 선? 무슨 선? 가시광선. 그지? 가시광선. 이게 한자야. 알고 있지? 가능하다 할 때 가짜. 볼 시자. 그래서 영어로는 비저블 라이트야. 비저블 라이트. 비저블 라이트. 자, 아무튼 가시광선이 우리가 스펙트럼 분산시켰을 때 빛을 분산시켰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있잖아. 그게 딱 가시광선이야. 가장 긴 영역이 700나노미터고 가장 짧은 영역이 400나노미터야.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외울 필요 없다. 근데 700나노미터 쪽이 빨강색, 이쪽이 빨강색, 저쪽이 뭔 색이야 그러면? 짧은 쪽이 보라색이야. 얘가 가시광선 영역이고, 자,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아지지.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갈수록 짧아질 테니까 에너지가 더 큰 거지. 무슨 선? 얘가 자외선. 그지? UV 차단제 할 때 그 UV가 자외선이야. 울트라 바이올렛. 바이올렛이 저기 보라색이잖아, 그지? 보라색을 초과했다, 뭐 울트라니까, 그지? 초보라색. 자, 그리고 이쪽은 뭐야? 적외선. 그지? 에너지가 더 작은 쪽.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작아. 늘어져. 빨간색 바깥쪽이다 해서 적외선. 인프라레드. IR 이렇게 써준단다. 자, 빛의 에너지는 이렇게 돼. 파장이 에너지를 결정해 주는구나 라는 그 상식을 알고 있었는데 수소원자선 스펙트럼, 수소 방정관을 발견하게 돼. 수소 방정관을 발견하게 돼. 그림 그려. 암튼 여기에 수소기체를 채우고 전기 스파크를 파직파직 튀기다 보면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터지겠지. 그러니까 수소기체만 채우는 거야. 전기 스파크를 파직파직 튀겨주면 빛이 쿵 하고 올라와. 형광등처럼. 밝아 안 밝아?
밝았으면 계속 전등으로 발전했겠지. 안 밝아. 푸르스름한 빛이 나와. 그래서 푸르스름한 빛이 나와서 얘를 스펙트럼을 조사해 봤더니 선 스펙트럼으로 네 가닥이 빡 생기는 거야. 응? 그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점점 간격이 줄는 선 스펙트럼이 빡 생기는 거야. 요 파장 알겠어 모르겠어? 알아. 그지? 이거만 연구했었을 테니까 유행 탔다 그랬잖아. 알아. 뭐 656, 486, 434, 뭐 410 뭐 이렇게 나도 외웠어. 예전에 워낙에. 그래서. 근데 그 파장들 값들이 어떤 규칙성을 띌 것 같은데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확인한 사람은 발모라는 사람이에요. 발모. 규칙성을 발견해. 발모라는 사람이 수소원자선 스펙트럼의 규칙성을 파장에 대한 규칙성을 공식으로 알아내. 응? 알아내. 그러고 나서는 야 이게 자외선이나 적외선 영역에도 적용되는 식이 될 거야. 숫자만 바꾸면 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요때 보어가 한참 뒤에 보어가 요 자료를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 어떻게 된 거냐면 보어가 원자핵, 수소원자핵이 있어. 뭐 하나? 양성자 하나. 둘레에 누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는 정해진 궤도에서만 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첫 번째 껍질이면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받잖아. 전자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전자가 툭 하고 튀어 올라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껍질로도 갈 수 있어. 근데 요 사이 영역으로는 못 가. 못 가. 껍질에서 껍질로밖에 못 가. 껍질 이외의 곳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요 껍질에 번호를 부여한 게 무슨 수? 껍질에 번호를 부여한 게 주양자수라고 부른다. 자, 이건 구경만 하자. 구경만 하자. 얘가 왜 하는 거냐면 자세한 내용, 계산하는 방법은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을 했어. 출제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이 안 내. 그래서 간단하게만 원리만 설명하고 갈 거라서 계산 방법은 주양자수라고 부르고 얘가 에너지를 받으면 튀어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지? 요 정해진 에너지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튀어 올라갈 수 있어. 첫 번째 kop질과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받으면 세 번째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딱 정해진 위치로 에너지 흡수해서. 요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래? 여기 빛 에너지에 대해서 있잖아. 빛 에너지를 받으면 튀어 올라가거나 내려올 땐 어떻게 되겠어? 올라갔던 게 내려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 내뱉겠지. 내려올 땐 에너지를 방출해. 무슨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면 흡수할 때 에너지랑 방출할 때 에너지랑 똑같아. 에너지가. 자, 이런 식의 것들을 알아내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껍질의 개념을 누가 정리했어? 보어가 정리했어. 오케이? 그래서 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놓여 있으면 얘보다 더 안쪽 껍질로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얘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자가 빛을 방출하면서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야. 얘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구나 해서 여기에 전자가 놓여 있을 때의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부르게? 바닥 상태라고 부른다. 돼? 바닥 상태라고 불러. 자, 그리고 요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다른 데로 튀어 올라가잖아. 요 상태는 첫 번째가 아닌 상태.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전자가 무슨 상태라고 부르게? 바닥에서 튀어 올라갔다. 떠 있어. 들뜬 상태라고 불러.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는 들뜬 상태라고 불러. 응? 들뜬 상태라고 불러. 자, 수소원 자선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전자 껍질을 떠올려서 수소원 자선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려면 전자 껍질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되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야. 저 발머 얘가 두 번째 규칙을 보니까 보어가 발견한 규칙을 보니까 n이 3에서 n이 2 n이 1 n이 4 이렇게 다른 껍질에서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오잖아? 요때 방출하는 빛은 이게 바로 가시광선 영역에 빛을 방출한 거다. 라고 해석을 한 거란다. 그래서 요 3에서 2로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에서 방출한 빛이 제일 앞쪽에 빨간색 비슷한 영역이야. 얘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자 껍질에서 이동할 때 방출한 빛. 얘는 네 번째 껍질에서 n=4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하면 저 색깔, 저 파장이 나타나고, 얘는 누구겠어?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얘는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 가시광선이 나오는구나 라는 게 에너지적으로 해석이 되고, 야,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잖아? 어떤 영역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자외선에서 나타나. 자외선에서. 뭐 적지만, 적지만, 적으려고 하지 마. 얘 시험 문제에 안 나와. 그냥 소개만 하는 거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소개만 하는 거야. 문제가 출제가 안 될 거라서. 그래서 요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빛의 영역은 이때 방출한 빛의 영역이 자외선이 방출돼. 그리고 세 번째로 떨어지는 건 무슨 선이 방출되겠어? 지구나. 세 번째로 떨어지면 무슨 선이 방출되겠어? 적외선이 방출돼.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의 수소원자선 스펙트럼의 규칙성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발머지.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의 수소원자선 스펙트럼을 발머 계열이라고 불러. 계열은 시리즈. 이게 물리학에서 배우게 될 거야. 화학에선 이제 한번 듣고 흘려. 안 나올 거라서. 자, 적외선 영역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 수소원자선 스펙트럼. 이거 발견하기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울 거 아니야. 안 보이니까. 그지?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있어. 누구게? 파셴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야. 파셴 계열이라고 부르고, 자외선 영역에서 발견한 사람이 있겠지. 누구게? 라이먼 계열이라고 불러. 요 계열은 말이야, 영어로 시리즈야. 시리즈. 마치 이제 책꽂이의 책처럼 생각을 했는지 시리즈라고 불러.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그냥 들어만 봐. 요거 단순하게 외우게 하는 사람들, 물리학에서는 아직도 외우는 것 같은데 화학에서는 이제 저 세상 간 내용이라서. 주연아? 그만 자, 이 새끼야. 모자 쓰고 눈 덮고 있으면 조교처럼 막. 자외선 영역은 라이먼 계열, 가시광선 영역은 발머 계열, 가발. 그지? 아씨. 조만간 가발 맞춰야 되나 싶기도 한데. 찔린다.
찔려. 적파 이렇게. 그지? 6글자 기억해주면 되겠는데 완자 있는 사람 있어? 완자 보면 이런 것들 문장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잘 적혀 있잖아. 이런 거 만들어야 되나? 나는 그렇게 외운 적이 별로 없거든. 중학교 때 몇 번 말고는. 그래서 만들어 봤는데 다 똑같아. 자라가 가발 쓰고 적파 뭐 한다 뭐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자라가 가발 쓰면 쪽팔린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나도 가발 쓰면 쪽팔릴 테니까 해봤는데 아무튼 저렇게 수소원자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면서 전자껍질을 제한한 궤도 모형 누가 했다고? 보어야 보어. 보어의 원자 모형이 요 수소원자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면서 야 전자껍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등장시킨 양자수가 주양자수인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제 바닥 상태, 들뜬 상태의 개념도 만들어내고요. 돼? 그러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 그리고는 다른 원자들 있잖아. 다른 원자들도 전자껍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헬륨이나 리튬이나 다른 다양한 원자들이 모두 이제 수소처럼 전자껍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연구를 더 진행했는데 그게 진도가 안 나가다가 현대적 원자 모형 있잖아. 전자그룹 모형. 왜 등장하게 돼? 전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동시에.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해? 확률로 표현해. 그게 물리학 영역의 어느 영역? 무슨 역학? 양자역학 영역이야. 그래서 이 오비탈 현대적 모형을 다룰 때는 얘들아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 방학 때 요거 잠깐 건드리면서 얘는 이해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해줬지. 넌 왜 끄덕거려? 넌 왜 끄덕거려? 이거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오늘도 걱정돼서 그래. 선생님 1단원보다 더 이해가 안 돼요. 내용적으로는 그래. 근데 문제 풀면 다 풀어진단다. 응? 알겠니? 이게 모든 학생들이 나도 이해가 안 돼 사실은. 내 고딩 때 화학 거의 틀린 게 없다 그랬지. 니들보다 화학 시험도 더 많이 보고.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나도.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나 이해했어 라는 착각을 하게 돼. 왜? 문제가 잘 풀려. 뭐만 파악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문제에 적용시키면 문제가 풀어져.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용을 그냥 정리할 때 저 새끼가 무슨 소리 하나 하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고. 알아들어? 그러면 숙제는 일단 뒤에 54쪽이라고 적혀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야. 54쪽부터 61쪽의 7번까지 하자. 61쪽의 7번까지를 숙제로 하자. 오늘 오비탈에 대해서 그지? 방학 때 했으니까 까먹었겠지? 그것도 되게 가볍게 했던 거라서 까먹었을 거라고. 숙제 다시 한 번만. 에이씨. 54쪽부터 61쪽 61쪽. 7번까지. 네. 문제 수는 많은데 좀 단순한 거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자, 오비탈이 나와. 오비탈 번역하자면 궤도함수라고 부른단다. 얘는 요 단어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아직 쓰지 마. 쓸 거 있으면 내가 쓰게 할게. 밑줄만 치자고. 어? 자, 그래서 오비탈은 말이야. 전자가 어디에 주로 존재하게 돼? 전자가 미친 전자 아니고는 원자 핵 주변에서 맴돌고 있단 말이야. 그지? 어? 정신 나간 전자 아니면 정신 나간 전자? 집 나간 전자지. 원자에서 빠져나가려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해. 그런 전자를 제외하면 원자 핵 주위에서 발견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오비탈 그러면 원자 핵 주위에서 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공간, 공간을 확률로 표현한 거야. 요 세 개의 단어를, 세 개의 단어를 잘 연결해서 문장이 되도록 쓰기만 하면 선생님들이 맞다고 해줄 거야. 알겠니? 응? 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표시한 거, 나타낸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표시한 거, 뭐 이런 거. 알아들어? 얼추 정확한 문장을 만들지 말자. 필요도 없고 얘가 수행평가나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워. 요 세 개의 단어를 잘 연결해주면 오비탈이 돼. 근데 이제 오비탈은 실제로 궤도 함수라고 표현해줬잖아. 내가 함수야. 함수. 원래 수식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 잘 안 떠올라. 그래서 얘네들을 좀 단순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게 해준 숫자들이 무슨 수? 양자수. 오비탈의 특징들을 단순 숫자로만 표시해줘서 표현해준 게 양자수라는 거란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양자수 무슨 양자수였어 아까? 주양자수가 등장을 하게 돼. 그지? 주양자수는 n으로 쓴다. n으로 쓰고요. 원래 보어가 주장한 주양자수는 뭐였어? 전자 껍질이었지. 하지만 오비탈에서는 보어의 전자 껍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비탈을 표현해 줄 때 오비탈의 크기를 알려준다. 크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물론 이제 에너지 준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대학 과정 가서 하면 돼. 알았어? 그냥 이렇게만 알아둬도 돼. 응? 자, 그래서 주양자수에 대한 규칙. 얘가 중요한 거야. n equal 1부터 시작해서 2, 3, 4 어디까지가 무한대. 그래서 우리는 양자수들을 파악할 때 시작하는 숫자가 몇이야? 1이야. 요거 주의해서 봐야 돼. 1부터 시작해서 간격이 어떻게 돼? 자연수, 정수간격이야. 그지? 정수간격으로 가서 어디까지가? 무한대까지가. 요게 요 규칙. 요런 거 꼭 기억해야 돼. 보어원자 모형으로는 전자 껍질을 의미하고 보어원자 모형으로는 전자 껍질의 이름도 있어. 보어가 애칭까지 K, L, M, N, O, P, Q 이렇게 간단다.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그닥 한번 써놓기만 해. 써놓기만 해. 쓰자. 주양자수에다가 오비탈의 크기를 알려주는 양자수다. 돼? 그리고 이 규칙이 중요한 거다. 자, 두 번째 양자수 무슨 양자수야? 당위 양자수라고 부르는데 부양자수라고도 부른다. 응? 부양자수라고도 부른다. 부양자수는 알파벳 L 이렇게 했어. L. 자, 당위양자수,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알려줘. 모양이 바로 오비탈의 종류가 되는 거야.
응? 아휴, 은하야, 피로회복제지 내가. 어? 아씨, 너 자꾸 그러다가 약물 중독 걸린다. 어? 자, 그리고 n에 대한 규칙성 되게 중요하다. 0부터 시작해서 1, 2, 3 어디까지가? n-1까지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작 숫자가 0부터 시작해서 간격이 정수 간격 어디까지가? n-1까지. 요 규칙 잊지 말고 돼? 그리고 방위항 자수가 0인 오비탈 이름은 s 오비탈이라고 부른단다. 모양은 구형이야. 구형. 공 모양이야. 어이구야. 작살났네. 에이. 깨졌겠다. 에이 읽어봐. 속상하게. 돼? s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s 오비탈, 오비탈의 종류. 구형. s 오비탈은 구형이야. 1은 p 오비탈이란다. p 오비탈. p 오비탈이고 아령 모양이야. 아령형. 아령 알지? 아령? 그지? 덤벨. 아령. 자, 2와 3은 d 오비탈, f 오비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닥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냥 쓰기만 해. 응? 자, 그래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에 대한 그림은 교재에 나와 있다. 그지? 그리고 그 교재에 좌표축을 그려놨지? 카테시안? 직교좌표. 그지? 직교좌표계가 영어로 카테시안이야. x, y, z축 이렇게 있을 때 원점에 누가 있어? 원자 핵이 놓여 있는 거고, 응? 여기 봐. 오비탈을 표현할 때 s 오비탈이야. 그지? 점으로 이렇게 찍어대는 걸 점 모형이고, 거기 그림처럼 완전 구슬이 맺혀 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 있지. 걘 경계면 모형이야. 요 경계면 그려져 있잖아. 경계면이 그려져 있어. 얘들아 여기 봐. s 오비탈은 전자가 요 경계면을 타고 원운동을 해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 회전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원운동일까? 몰라. 알아들어? 응? 핵 주변에 돌고 있어. 어떻게 돌아? 몰라. 알겠어? 그래서 확률로 표현한 거고, 요 경계면 모형으로 그렸을 때 요 바깥에서 발견될 확률이 있다 없다? 경계면 바깥에서 발견될 확률이 존재해 안 해? 존재한단다. 요 경계면 안쪽에서 발견될 확률이 90%야. 안쪽에서 발견될 확률이 90%고 나머지 바깥쪽 더 넓은 영역에서 10%라는 건 정말 거의 발견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잘. 그지?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래. 점을 찍으면 좀 그림이 깔끔하지 않아서, 그지? 그렇게 경계면 모형으로 그려주는 것 같고, 그리고 말이야, 우리 저 L 방위항 자수에 대한 규칙성을 살펴보았을 때 n이 1이면 첫 번째 껍질 보어로는 n이 1일 땐 L이 어떻게 돼? 규칙이 0밖에 없는 거야. 0부터 시작해서 1, 2, 3, n-1까지 가고 싶은데 n-1이 0이야. 그지? 0 하나야. 그래서 얘 무슨 오비탈이라고? 0은 s 오비탈이야. 그래서 얘를 오비탈 표시로 해주잖아.
첫 번째 껍질의 s 오비탈이다 라는 뜻.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란다. 알겠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적이면서 자 n이 2가 되면 l은 0과 1 두 가지가 존재해. 그지? 2 빼기 1은 1이잖아. 0, 1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시돼? 2 s 오비탈이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2p가 되겠지. p 오비탈 이렇게 된단다. 네? n이 3이 되면 l은 0과 1과 2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그러면 얘 3s, 3p, 3d겠지. 이렇게 되니 4s, 4p, 4d, 4f 뭐 이렇게 갈 거라. 돼? 이런 식의 구성이 된다는 의미가 요 양자수 규칙에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어?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양자수 규칙 연결이 되는 거다. 되니? 응? 자, 다음 양자수로 넘어간 다음에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 응? 그 다음 양자수는 무슨 양자수야? 어? 자기 양자수야. 어? 자기 양자수. 응? ML이라고 쓰고요. 얘는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을 알려주는 양자수에 오비탈의 방향을 알려주는 양자수인데 이게 조금 연결지어서 넘어가잖아. 개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얘가 더 중요해.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볼 땐. 자 그래서 요 자기 양자수 ML 규칙을 보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정수 간격으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에 플러스 L. 그지? 교재에는 좀 있어 보이게 0, 플러스 이렇게 썼지?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저렇게 썼지만 보통 이렇게만 써도 되는 게 왜? 화학원에선 p 오비탈까지밖에 안 건드릴 거거든. 그지? 자 그래서 요 자기 양자수가 의미하는 바는 일단 L이 0일 때 얘는 LA에서만 결정되잖아. 주양자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질 않아. 자기 양자수가. 그지? 자 L이 0 누구야? L이 0이면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S 오비탈의 경우에 자기 양자수가 뭐밖에 없어?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0밖에 없잖아. 그지? 그지? 0이라는 건 방향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방향성이 없잖아. 특정 방향으로 멀어지 그지? 더 잘 나타나거나 더 확률이 높거나 낮거나 하질 않아.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잖아.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든 발견될 확률이 똑같아. 전자가. 그게 S 오비탈이야. 그래서 요게 방향성이 없어 라는 의미야. 돼? 그냥 공 모양으로 보인다. 어디에서 보거나. 돼? 요거밖에 없는데 요게 1 누구야? 무슨 오비탈? 1은 무슨 오비탈? p 오비탈이야. 그지? p 오비탈이야. 그러면 요 p 오비탈의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의 자기 양자수를 가지게 돼. 0은 방향성이 없다잖아. 그지? 여기서는 방향성이 없어졌잖아. 얘는 있네. 셋 다 R형 모양인데. 그지? 어떻게 있게? Z축. 방학 때 내용이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X축, Y축. 그러면 여기에 Z축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지. 정수리에서 바라본 거야. 그러면
요 Z축에 이렇게 R형 모양으로 물려있는 p 오비탈이면 우리가 볼 때 동그라미로밖에 안 보여서 얘가 0이야. 그래서 p 오비탈인데 R형 모양인데 Z축에 딱 물려있는 p 오비탈이면 PZ라고 쓴단다. 근데 화학원에서는 이거 0이 PZ야 라고 강조해 안 해? 안 한다. 1, 0, 마이너스 1 중에서 누가 X축, 누가 Y축, 누가 Z축인지 알려주질 않아. 알았어? 요 정도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네 둘 중에 하나는 PX 뭐야? X축에 이렇게 R형 모양으로 R형 모양이니까 p 오비탈이지. p 오비탈인데 R형 그 X축에 걸쳐 있는 p 오비탈은 PX. 그러면 Y축에 걸쳐 있는 건 뭐겠어? PY겠지? 그지? PY. 오케이? p 오비탈은 이렇게 R형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좌표 축상에 X축, Y축, Z축 각각 하나씩 R형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p 오비탈은 요 세 개를 한 묶어놓고 p 오비탈이라고 불러. p 오비탈에 그래서 오비탈 수가 몇 개? PX, PY, PZ 세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주자. 아직은 저게 무슨 개소리야 싶겠지만 있구나 정도로 아무도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다음 주에 얘를 이용해서 에너지 준이랑 전자 배치까지 하잖아. 그러면 약간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비탈만 양자수만 딸랑 설명하잖아. 그러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 지금 정상이다. 알겠니? 지금 정상이야. 지금 정상인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자수에 대해서 설명할게.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을 알려준다. 이게 정석인 거고 내가 정리하고 싶은 건 뭐야? 자기 양자수의 오비탈 양자수의 개수가 그 오비탈 개수를 의미한다. 돼? p 오비탈은 3개. 그럼 d 오비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해서 5개 있겠지? 그지? f 오비탈은 7개가 있단다. 마 3, 마 2, 마 1,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7개가 있어. 네? g 오비탈은 9개가 있고 뭐 이렇게 돼. 그렇게 개수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내가 방금 전에 g 오비탈은 9개, f 오비탈은 몇 개? 7개 얘기한 건 승원아 너무 놓고 있지만 너 때문에 얘기한 거야. 알겠니? 너 때문에 얘기한 거야. 자, 아무튼 개수로 연결시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양자수가 스핀 자기 양자수가 있는데 그림에 나와 있지. 전자가 회전을 한대. 그렇게 전자가 회전을 하면 마치 뭐처럼 보여? 막대자석처럼 보이는 거야. 지구처럼. 그래서 한쪽 방향의 회전을 플러스 2분의 1, 반대쪽 방향은 마이너스 2분의 1. 요 딸랑 2개밖에 없어. 플러스 2분의 1을 화살표 위로 밑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밑에다가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자. 얘 쓰라는 거야. 업스핀 다운스핀이라고 부른단다. 자석처럼 보인다라고 해서.